단돈 40만 원으로 다 죽어가던 축구팀을 살려냈다고요? 전 세계가 포기한 말라위의 배고픔을 한국이 해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아 씨입니다. 오라버니, 언니들, 오늘 이야기는 말라위를 살린 한국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한국인에게는 무엇이 있길래 가는 곳마다 생명이 피어나고 죽어가던 꿈까지 살아나는 걸까요? 단돈 40만 원으로 한 나라의 축구팀을 살린 청년, 그리고 국가의 굶주림을 해결한 놀라운 한국인들, 그 안에 숨은 이야기이자 한국인만이 가진 소름 돋는 능력 실체를 공개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곁에서 지켜본 세계적인 전문가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국 BBC에서 스포츠와 인류학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 루카스 벤틀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20년 취재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우면서도 가장 경이로웠던 어느 기록에 관한 보고입니다. 사실 우리 유럽인들에게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나라는 그저 동정의 대상이자 가끔 뉴스에 나오는 굶주린 아이들의 이미지로만 소비되는 곳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오만한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런던의 안락한 사무실에서 저는 말라위의 어느 섬마을 축구팀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콧방귀를 꼈습니다. 인구 4천 명뿐인 치즈물루 섬에 축구팀이 있는데 그 팀의 구단주가 한국에서 온 22세 대학생이라는 소문은 정말이지 한편의 코미디 같았거든요. 당시 저는 제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비웃었습니다. 유럽의 거대 자본이 투입되어도 살아나지 못하는 게 아프리카 축구인데 겨우 한국의 어린 대학생이 뭘 하겠다는 거지. 아마 유튜브 조회수나 빨아먹고 금방 도망칠 게 뻔해. 저 청년의 이름이 이동훈이라고 했나. 그가 운영한다는 채널 이름이 창밖골이라는데 한국인들은 참 실속 없는 일에 목숨을 거는군. 이런 식의 조롱이 제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이 무모한 한국 청년의 실패를 기록해서 소위 말하는 가난, 포르노 다큐멘터리를 찍을 생각이었습니다. 자본주의의 냉혹함을 모르는 동양의 어린 학생이 아프리카의 구조적 가난 앞에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게 제 목적이었죠. 저는 곧장 비행기를 타고 말라위로 날아갔습니다. 말라위, 본토에서 80km나 떨어진 호수 한가운데에 고립된 섬 치즈물루에 도착했을 때 제가 마주한 풍경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운동장은 돌과 모래투성이었고 골대는 녹슨 파이프로 대충 얽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물조차 없어서 공이 들어가도 골인인지 아닌지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 수준이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선수들의 발이었습니다. 축구하는커녕 낡은 플라스틱 신발을 신고 뛰는 선수들이 보였는데 그 신발은 뜨거운 햇빛 아래 오래 두면 녹아버리는 조잡한 것이었습니다. 유니폼이 없어서 연습 경기 때는 한쪽 팀이 우통을 벗고 뛰어야 했고 공 하나가 터지면 온 마을이 절망에 빠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축구팀을 운영하겠다고 나선 한국인 대학생 이동훈 씨를 만났을 때 저는 대놓고 그를 비웃었습니다. 미스터 리, 당신이 사비로 보냈다는 참가비 40만 원은 대단한 선행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건 그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이 팀은 이번 시즌이 끝나면 다시 해체될 거예요. 아프리카는 당신 같은 대학생이 바꿀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 냉소적인 말에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감독님, 저는 이 팀을 단순히 후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섬의 구조적 가난을 부수기 위해 구단주가 된 겁니다. 그의 말은 당돌하다 못해 오만하게 들렸습니다. 40만 원이 없어서 시즌을 포기해야 했던 팀의 구단주가 구조를 바꾼다니요.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네가 말하는 그 기적이 과연 일어나는지 지켜보마 라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한국인 청년의 뒤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수십 년간 갈고 닦아온 불굴의 의지와 시스템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동훈 구단주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섬의 경제 흐름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는 넘쳐나는데 본토까지 실어 나를 배 기름값이 없어서 팔지 못하는 어부들의 현실, 그리고 그 기름값을 결정하는 국가적 물류의 한계를
그는 대학생의 머리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기업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창밖골 채널에 영상을 올리며 사람들을 모으는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자존심을 꺾었던 한국의 반도체 기술처럼 한국인의 진심은 이 아프리카의 척박한 땅에서도 조금씩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서구의 원조 단체들이 수십 년간 수조 원을 퍼부어도 바꾸지 못했던 말라위의 절망이 한국인 청년의 40만 원으로 시작된 작은 불씨 앞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목격하며 제 오만했던 과거를 뼈저리게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라위라는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코끝을 찌르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도 붉은 흙먼지도 아닌 바로 지독할 정도로 정체된 절망의 냄새였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전 세계 수많은 구호 현장을 돌며 비극적인 장면들을 수없이 카메라에 담아왔지만 말라위는 유독 제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곳이 희망이라는 이름의 악마가 가장 잔인하게 장난질을 치는 거대한 시험장 같았기 때문입니다. 런던의 화려한 사무실에서 파견된 구호 팀이나 동경에서 날아온 일본의 기술진,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에서 거액의 예산을 들고 온 대규모 자문단까지, 그들은 항상 말끔하게 다려진 양복을 입고 먼지 하나 묻지 않은 번쩍이는 최신형 SUV를 타고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마을 광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주 근사하고 세련된 목소리로 말했죠.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 화려한 연설과 두툼한 보고서들은 늘 말라위 사람들의 눈을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들은 늘 6개월, 아니 길어야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짐을 싸서 떠나버리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말라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희망이라는 건 사실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고문하고 천천히 말려 죽이는 악마의 유혹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외부인들을 믿지 않았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채 다시 그 지독한 가난의 수렁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가 치즈물루 유나이티드라는 작은 섬마을 축구팀을 운영하겠다고 나선 한국인 대학생 이동훈 씨를 그토록 비웃었던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1인당 GDP가 고작 $380에 불과한 나라, 미국인이나 유럽인이 하루에 커피 몇 잔 마시는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 이 지옥 같은 현실 앞에서 겨우 22살짜리 대학생 한 명이 축구공 몇 개와 40만 원의 참가비를 들고 나타난들 도대체 무엇이 바뀌겠느냐는 오만함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말라위의 농업, 개발 부서에서 일하는 카티바라는 공무원이 제게 해준 말은 제 가슴을 더 서늘하게 후벼 팠습니다. 루카스 감독님, 우리에게 서구의 원조 단체들은 그저 화려하게 포장된 악마일 뿐입니다. 그들은 늘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왔다가 사진 몇 장 찍고 떠나버리고 우리는 그들이 남긴 빈 껍데기 같은 희망 뒤에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배신당하는 것도 지칩니다. 그냥 이대로 굶다 죽으면 그만입니다. 카티바의 눈동자에는 그 어떤 생명력도 희망의 불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지 못해 하루를 버티는 냉소만이 가득했죠. 말라위의 비극은 단순히 돈이 없다는 한 문장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140년 전의 그 낙후된 사회 구조가 지금까지도 쇠사슬처럼 국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진짜 비극의 실체입니다. 독립 당시 500만 명이었던 인구는 어느새 2천만 명으로 4배나 폭증했는데 먹을 수 있는 식량은 오히려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의 85%가 농업에 목숨을 거는 전형적인 농경, 국가에서 정작 농민들이 매일같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는 이 기막힌 아이러니를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주식으로 먹는 건 쌀이 아니라 옥수수 가루를 맹물에 끓인 밍밍한 죽입니다. 아무런 영양가도 없고 맛도 없는 그 죽은 먹고 나면 2시간도 안 되어 다시 배가 꺼지고 맙니다. 아이들은
그 지독한 배고픔을 잊으려고 억지로 잠을 청하고 부모들은 타들어가는 옥수수밭을 보며 메마른 땅에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더욱 잔인한 현실은 말라위 바로 옆에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거대한 호수인 말라위호가 바다처럼 펼쳐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고 깊은 물이 눈앞에 일렁이고 있는데 정작 그 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관계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물줄기가 바로 옆으로 흘러가고 있음에도 그 물을 저장하고 논밭으로 끌어올 시스템이 전무한 나라. 그 엄청난 호수를 바라보며 목이 말라 죽어가고 굶주려야 하는 비극은 말라위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유럽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가리기 위해 보고서에 늘 이렇게 적었습니다. 땅은 괜찮지만 국가의 구조 자체가 망가져서 가망이 없다. 그들은 구조라는 단어를 방패 삼아 자신들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말라위 사람들에게 전가했습니다. 효율적인 자원 관리나 지속 가능한 발전 같은 번지르르한 단어들을 나열했지만 그 누구도 그 망가진 구조를 직접 고쳐보겠다고 진흙탕에 발을 담그지는 않았습니다. 현장에 파견되었던 일본의 대기업 조사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수억 원의 비용을 들여 6개월 동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최첨단 드론을 띄워 지형을 정밀 촬영하더니 결국 수지 타산이 맞지 않고 투자 가치가 없다며 차갑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원조는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국익과 이익을 먼저 계산기 두드리듯 따졌습니다. 말라위 사람들은 이제 외국 원조 단체들만 보면 또 왔구나. 또 희망이라는 악마가 와서 우리를 상대로 실험을 하려나 보다라며 비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라위의 처참한 현실을 카메라에 담으며 이 나라는 정말 영원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축구화도 없이 낡은 플라스틱 신발을 신고 돌무더기 위에서 공을 차던 치주물로 유나이티드 선수들의 그 절박한 눈빛조차 그저 찰나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연출 소재일 뿐 그들의 비참한 인생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철저하게 무시했던 그 한국인 대학생 그리고 얼마 뒤 우리 사절단 앞에 나타난 한국의 농업 기술진들은 뭔가 근본부터 달랐습니다. 그들은 비싼 SUV를 타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을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땀에 젖은 채 진흙탕 속에 들어가 농민들과 함께 옥수수 죽을 나눠 먹으며 땅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유럽 전문가들이 에어컨이 빵빵한 정부 청사회의실에서 화려한 영문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한국인들은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GPS 장비를 들고 덤불숲길을 헤치며 이름 없는 농민들의 허름한 집 안까지 일일이 찾아 들어갔습니다. 하루에 물을 몇 번이나 직접 기어오는지, 왜 물이 바로 코앞에 있어도 농사를 짓지 못하는지, 그들의 질문은 단순히 보고서를 채우기 위한 수치가 아니라 진짜 사람의 생존을 걱정하는 간절한 탐구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가치 없다며 버리고 간 쓰레기, 더미 같은 데이터 위에서 한국인들은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찾기라도 하는 듯 두 눈을 반짝였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석학들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낙인을 찍어버린 그 절망의 땅에서 한국인들은 구조적 가난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기적의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어떤 엄청난 반전을 준비하고 있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또 한 번의 무의미한 시도가 반복되다 끝나겠지라고 비웃었지만 한국인들이 가방 속에서 꺼내든 카드는 전 세계 원조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말라위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으세요. 우리는 이미 50년 전 여러분과 똑같은 절망을 겪었고 그 절망을 어떻게 딛고 일어서는지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짧고도 단호한 한마디가 말라위 사람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라는 악마가 지배하던 죽음의 땅에 진짜 생명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인만이 가진 그 소름,
돋는 능력과 진심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목격하며 제 다큐멘터리의 모든 시나리오를 완전히 폐기하고 다시 써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한 민족의 위대한 진심이 한 국가의 운명을 통째로 뒤바꾸는 경이로운 부활의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이 말라위라는 희망의 무덤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 놓았는지 그 충격적인 과정을 여러분께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청년을 처음 보았을 때 제 20년 다큐멘터리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고 대책 없는 광대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22살의 한국인 대학생 이동훈 씨가 말라위 본토에서 80km나 떨어진 이 고립된 섬 치주물루에 나타나 치주물루 유나이티드의 구단주가 되겠다고 선언했을 때 저는 그것이 철부지 어린아이의 치기 어린 객기이자 자기 만족을 위한 일회성 쇼라고만 확신했습니다. 런던의 BBC 사무실에서 제가 들었던 소문은 그가 단돈 40만 원의 리그 참가비를 사비로 내주었다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저는 비웃음을 머금고 그에게 아주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미스터 리, 당신이 보낸 그 40만 원으로 도대체 무엇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음 시즌에도 또 40만 원을 줄 겁니까? 아니면 당신 인생 전체를 바쳐서 이 가망 없는 팀의 참가비를 대줄 생각입니까? 그것은 원조가 아니라 그저 당신의 양심을 달래기 위한 작은 적선에 불과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다녀가면 이들은 더 큰 상처만 입게 될 뿐입니다. 저는 그가 당황하며 고개를 떨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제 뒤통수를 아주 강한 둔기로 내려치는 것 같은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감독님, 저는 이 팀에 단순히 돈을 기부하러 온 자선가가 아닙니다. 저는 이 섬을 옥죄고 있는 구조적 가난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시스템을 해킹하러 온 겁니다. 그는 땀에 젖은 주머니에서 낡고 해진 수첩 하나를 꺼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축구 전술이나 화려한 포메이션 대신 말라위의 리터당 육아, 변동 추이와 복잡한 물류 경로, 그리고 치주물루 섬에서 본토까지 나가는 배의 기름값이 소수점 단위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아주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라위는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입니다. 모든 연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고 이웃 나라에 막대한 항구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죠. 그 과정에서 국경을 넘을 때마다 발생하는 통관, 절차와 비효율이 겹치면서 기름값은 평범한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치주물루 섬 사람들은 대를 이어온 어부들입니다. 호수에는 물고기가 넘쳐나죠. 하지만 섬 안에서는 모두가 어부이기에 팔 곳이 없습니다. 물고기를 팔아 돈을 벌려면 배를 타고 80km 거리에 있는 본토 시장까지 나가야 하는데 그 배의 기름값이 물고기를 팔아 벌어들이는 돈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잔인하고 뒤틀린 구조적 가난이 바로 이 섬의 진짜 적입니다. 축구팀이 참가비 40만 원이 없어 해체 위기에 몰린 것은 단순히 선수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 살인적인 기름값을 감당할 수 없는 망가진 국가 시스템 때문입니다. 저는 그 시스템의 사슬을 끊어낼 새로운 설계도를 그리러 온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들과 BBC의 기자들이 말라위의 지표를 분석하며 가망이 없다고 고개를 저을 때 한국에서 온 이 어린 대학생은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가난의 근본 원인을 해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단순히 40만 원을 던져주고 생색내며 떠나는 서구식 자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팀의 구단주가 되어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하며 자신의 미래를 이 섬에 걸었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창밖골에 이 섬의 처절하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의 눈물을 보여주며 동정을 구걸하는 낡은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섬의 청년들이 왜 녹아버리는 플라스틱 신발을 신고도 축구를 포기하지 않는지, 그들의 뜨거운 열정과
이 섬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전 세계에 알리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무모해 보이던 대학생의 진심은 정말 기적 같은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창밖골 채널의 구독자가 어느새 13만 명을 넘어서고 한국의 네로라는 기업 부고시 이 청년의 진정성 어린 메일에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니폼도 없어 연습, 경기 때마다 한쪽 팀은 우통을 벗고 뛰어야 했던 선수들이 이제는 한국 기업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최첨단 유니폼을 입고 번쩍이는 축구화를 신고 위풍당당하게 경기장에 들어섭니다. 예전에는 원정 경기를 가면 돈이 없어 학교 교실의 차가운 바닥이나 빈집에서 침낭 하나에 의지의 잠을 자야 했지만 이제는 한국인 구단주가 마련해준 깨끗한 숙소에서 따뜻한 밥을 먹으며 내일의 경기를 준비합니다. 저는 치주물로 선수들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는 과정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가 불러서 나오는 일시적인 만족감이 아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누군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강력한 자존감이었습니다. 이동훈 구단주는 제게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 팀이 말라위의 일부 리그인 슈퍼리그에 당당히 진출하는 날, 이 섬의 운명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원정팀이 오고 수많은 팬들이 이 섬으로 몰려오면 자연스럽게 물류가 살아나고 돈이 돌기 시작할 테니까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인이 가진 그 소름 돋는 능력의 정체는 바로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려는 끈질기고도 지독한 집착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유럽의 거대 구호 단체들은 빵 한 조각을 주고 사진을 찍고 떠났지만 한국의 청년은 미래로 가는 길을 닫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비웃었던 지난날이 너무나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40만 원이라는 아주 작은 돈이 한국인의 구조적 접근이라는 강력한 철학을 만나니 수천억 원의 원조보다 더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라위 사람들이 스스로 물고기를 팔 수 없는 이유를 정확히 짚어냈고 축구라는 매개체를 통해 섬의 고립을 깨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수첩에 적힌 기름값 계산식을 보며 이 청년이 왜 단순히 축구화를 사주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축구화 100켤레를 사줘도 배 기름값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들은 여전히 굶주릴 것이고 굶주린 상태에서는 축구를 계속할 수 없다는 그 냉혹한 현실을 그는 22세의 나이에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카메라를 통해 그의 뒷모습을 찍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의 진심이 만약 말라위의 다른 분야에도 적용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이 쏘아 올린 작은 희망의 공은 말라위 정부 전체의 마음을 움직여 더 거대한 국가적 기적을 불러오게 됩니다. 바로 굶주림이 일상인 이 땅의 황금빛 논밭을 일구겠다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농업기술진들의 상륙이었습니다. 섬마을 축구팀에서 시작된 이 작은 변화의 파동이 어떻게 말라위 전역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라이스벨트라는 거대한 국가적 혁명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그 믿기지 않는 연결고리를 저는 이제부터 하나씩 증언하려 합니다. 청년 한 명의 진심이 한 국가에 잠자던 시스템을 깨우고 마침내 거대한 말라위, 호수의 물기를 돌려놓는 그 웅장하고도 위대한 드라마 대한민국인만이 해낼 수 있는 그 소름, 돋는 능력의 실체를 여러분은 이제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영국인 전문가로서 단언합니다. 한국인의 원조는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심장을 고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먼저 내놓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치주물루 섬에서 일어난 이 작지만 강렬한 기적은 순식간에 말라위 전역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현지에서 만난 수많은 말라위 사람들은 더 이상 한국인 대학생 이동훈을 머나먼 나라에서 온 외국인 구단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우리의 형제이자 우리의 감긴 눈을 뜨게 해준 진정한 스승이라 불렀습니다. 창밖골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들은 말라위 청년들 사이에서 희망의 성경처럼 공유되었고 이 뜨거운 열기는 말라위 대통령실의 견고한 담벼락을 넘어 최고
통치자에게까지 전달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말라위 정부는 그동안 서구의 거대 자본과 일본의 기술진들에게 너무나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배신을 당해왔습니다. 그들은 한국 정부가 찾아와 농업혁명을 제안했을 때도 처음에는 차가운 콧방귀를 꼈습니다. 또 우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위적 성과나 채우러 왔겠지. 또 우리 땅을 조사한답시고 귀한 시간만 끌다가 수지 타산이 안 맞으면 도망치겠지라는 뿌리 깊은 불신과 냉소가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말라위 대통령실의 젊은 관료 한 명이 엄숙한 분위기의 회의실에서 이동훈 구단주의 영상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강요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대통령님 보십시오. 저 한국인 청년은 단돈 40만 원으로 우리 섬마을 사람들의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웠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단순히 돈을 던져주는 자선가가 아니라 우리를 가두고 있는 구조적 가난의 쇠사슬을 직접 손으로 끊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을 감돌던 얼음장 같은 공기가 일순간에 봄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22세 한국 청년 한 명이 말라위 사람들, 마음속에 그토록 단단히 걸어 잠갔던 거대한 빗장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향해 활짝 열어준 것입니다. 말라위 정부는 그제야 한국이 제안한 K 라이스벨트 프로젝트의 진정한 가치를 믿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씨앗 몇 줌을 전해주는 구태의연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말라위, 호수의 그 거대한 물줄기를 척박한 농지로 직접 끌어올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굶주림의 근본을 뿌리째 도려내겠다는 한국 특유의 구조적 접근의 국가 단위 버전이었으니까요. 저는 현장에서 한국의 농업 기술진들이 공항에 도착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유럽의 사절단이 올 때는 수십 대의 최고급 SUV와 화려한 의전팀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지만 한국에서 온 팀은 고작 5명이 전부였습니다. 다산 컨설턴트라는 회사의 베테랑 전문가들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파견된 묵직한 기술자들이 팀의 전부였죠. 그들은 로마의 오만한 자존심을 단숨에 꺾어버렸던 그 무뚝뚝하지만 바위처럼 단단한 눈빛을 가진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장관들을 만나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먼지 풀풀 날리는 낡은 GPS 장비와 최첨단 드론을 챙겨들고 진흙탕이 가득한 블렌타이어, 평야로 한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갔습니다. 유럽 전문가들은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 말라위, 땅은 국가 구조 자체가 망가져서 도저히 안 된다는 절망적인 보고서만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지만 한국인들은 농민들의 허름한 집 안까지 일일이 들어가 그들이 매일같이 먹는 밍밍한 옥수수 죽을 직접 맛보며 가슴 아픈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하루에 물을 기어오는데 몇 시간이나 걸립니까? 하얀 쌀밥을 마지막으로 배불리 먹어본 게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들의 질문은 단순히 통계를 채우기 위한 무미건조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라위 사람들의 고통을 자신의 살이 찢기는 통증처럼 느끼고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한국인 특유의 진심 어린 탐구였습니다. 말라위 사람들은 이제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비웃으며 떠나갔던 유럽인들과는 근본부터 다르다. 우리 섬마을 축구팀을 살린 그 청년처럼 이들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물길을 열어줄 진정한 사람들이다라는 믿음이 말라위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영국과 일본의 대규모 사절단이 말라위를 거쳐갈 때마다 그들이 남긴 것은 종이 뭉치와 허망한 약속뿐이었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말라위 호수의 수평선을 바라보며 저 물을 어떻게 저 고지대의 논밭으로 끌어올릴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공학이었고 자선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BBC의 카메라를 들고 한국 기술진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의 끈질긴 집착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유럽의 기술진들은 현지 기온이 40도를 넘어가면 휴식을 취하거나 에어컨이 나오는 차량으로 대피했지만 한국인들은 수건 한 장을 머리에 두르고 진흙투성이가 된 채로 지형 측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라위의 농업,
공무원인 카티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져온 기적의 씨앗이라 불리는 통일별을 당신들에게 심어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씨앗이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물기를 완벽하게 잇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돕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이 땅의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릴 동반자입니다. 이 위대한 선언은 말라위 전역에 거대한 해일과 같은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청년 이동훈이 닦아놓은 단단한 신뢰의 토대 위에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국가적 역량이 올라타자 전 세계 원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하고도 웅장한 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영국인 기자로서 이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온몸이 떨리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서구 열강들이 수백 년간 식민 지배와 원조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이 땅의 영혼을 유린하며 비참하게 실패했을 때 한국은 단 한 명의 청년과 5명의 기술진만으로 말라위 전체의 영혼을 완벽하게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농사를 지으러 온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라위의 깊은 절망을 눈부신 희망으로 치환하는 현대판 연금술사들이었습니다. 옥수수 죽에 익숙해져 버린 아이들에게 쌀밥의 향기를 가르쳐주겠다고 말하는 그들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왜 전 세계가 한국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경외하는지를 말입니다. 그들은 남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 그 안 되는 이유를 부수기 위해 달려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유럽의 자칭 석학들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비웃으며 포기했던 그 메마른 대지 위에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거대한 물길을 뚫고 황금빛 쌀알을 보란듯이 맺게 했는지, 그리고 왜 전 세계가 한국의 K-라이스벨트 모델 앞에 조건 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경이로운 참교육의 현장을 다음 단계에서 여러분께 본격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대한 말라위 호수의 물이 춤을 추며 메마른 농지로 거침없이 흐르기 시작하고 맹물 같은 옥수수 죽으로 하루를 버티던 아이들의 식탁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이 올라오는 기적 같은 현실이 이제 펼쳐집니다. 저는 영국인 전문가로서 이 모든 과정을 목격하며 한 문장만을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대한민국. 그들은 인류가 잊고 있었던 진심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민족이다. 이제 그 무기가 말라위의 대지를 어떻게 뒤흔드는지 생생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의 엘리트 관료들과 일본의 기술진들이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나오는 수도 릴롱게의 최고급 호텔 회의실에 모여 앉아 말라위의 불가능한 미래에 대해 고상한 토론을 벌이며 산더미 같은 두툼한 영문 보고서만 쌓아 올리고 있을 때 대한민국에서 온 5명의 사나이들은 이미 먼지 풀풀 날리고 진흙탕 가득한 블렌타이어 평야 한복판에서 말라위 농민들과 똑같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BBC의 카메라를 들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밀착 취재하며 다시 한번 제 상식이 근본부터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경이로운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영문 브리핑이나 생색내기용 사진, 촬영 대신 낡아서 태진 작업복을 입고 무거운 GPS 장비를 짊어진 채 메마른 대지 위를 묵묵히 그리고 끈질기게 걷고 있었습니다. 제가 런던에서 만난 영국인 전문가들은 말라위 호수의 물을 이 척박한 고지대 농지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물리학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 재앙에 가까운 무모한 일이라며 비웃듯 고개를 저었지만 한국에서 온 박 차장과 그의 팀원들은 단 한마디의 불평이나 변명도 없이 드론을 띄워 말라위의 지형을 현미경으로 보듯 정교하게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늘 위로 드론을 띄웠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또 다른 외국인들이 가져온 신기한 장난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드론이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가 한국 기술진들의 태블릿, PC 위에서 정교하고 입체적인 3차원 지도로 변하고 어디에 거대한 저수지를 만들고 어느 각도로 수로를 파야 물이 역류하지 않고 농지 구석구석으로 스며들 수 있는지 그 완벽한 설계도가 실시간으로 그려졌을 때 현장에 있던 유럽의 노련한 기술진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42만 5천 헥타르라는 거대한 면적을 정밀 설계하는데 최소 2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며 자신들의 무능을 합리화했지만 한국인들은 불과 3주 만에 말라위 전역을 구석구석 훑으며 당장이라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최종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 보고서 첫 장에 굵고 선명하게 적힌 실행 가능이라는 네 글자는 지난 수십 년간 말라위를 포기하고 도망쳤던 전 세계의 원조 기구들을 향한 가장 강력하고도 통쾌한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진들이 현지 농민들과 소통하는 그 독특하고 따뜻한 방식에서 서구의 전문가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인들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가르치려 드는 오만한 태도였고, 일본인들은 항상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 조사하려 했지만, 한국인들은 농민들의 거친 손을 잡고 함께 흙바닥에 앉아 땅을 팠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이장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일일이 만나서 비가 올 때 물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고이는지, 가뭄이 오면 땅이 얼마나 깊게 갈라지는지, 농민들의 고달픈 삶 속에 녹아있는 아주 작은 정보들까지 마치 보물을 다루듯 소중하게 기록했습니다. 박 차장은 제 카메라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루카스 감독님, 우리 대한민국도 불과 50년 전에는 이들과 똑같은 처절한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쌀밥 한 그릇 배불리 먹는 게 평생의 소원이던 시절이 있었죠. 우리는 그 지독한 배고픔이 인간의 존엄성과 영혼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뼈저리게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게 단순히 기술 몇 가지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그 암흑 같은 절망을 끝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생명줄을 연결해 주려는 겁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감성적인 호소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에 증명해온 압도적인 실력과 뜨거운 진심의 결합이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수로를 파기 시작하던 날, 온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역사적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육중한 굴착기가 거친 소리를 내며 땅을 파헤치고 한국 기술진들이 밤을 새워 설계한 정교한 수로가 조금씩 그 위용을 드러낼 때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끝도 없이 넓은 거대한 호수의 물이 정말로 우리 메마른 밭까지 올 수 있을까? 하지만 불과 며칠 뒤 말라위 호수에서 시작된 맑은 물줄기가 강력한 펌프를 타고 거침없이 올라와 수로를 따라 쏟아져 내리며 마른 대지를 적시는 순간 저는 제 카메라 렌즈가 뜨거운 눈물로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말라위 호수를 바라보며 목이 말라 죽어가고 아이들의 굶주림을 지켜봐야 했던 농민들이 미친 듯이 함성을 지르며 수로로 뛰어들어 그 물을 머리에 끼얹고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이 흐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라위라는 나라의 뒤틀린 운명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 바뀌는 장엄한 소리였고, 희망이라는 이름의 악마가 마침내 한국인의 진심 앞에 패배하여 도망치는 승리의 소리였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농업 공무원 가티바는 제 옷자락을 붙잡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루카스 감독님, 이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옥수수 가루로 만든 밍밍한 죽으로 배고픔을 달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가 직접 피땀 흘려 기른 하얀 쌀밥을 당당하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단순히 기적을 선물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스스로 일어서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강력한 근육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이 추진하는 K 라이스벨트 프로젝트는 단순히 농사 기술을 전수하는 차원을 넘어 한 국가의 근간인 식량, 안보와 국민들의 자존감을 완벽하게 재창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의 혹독한 기후에 최적화된 통일벼 기반의 기적의 씨앗을 가져와 이 메마른 땅에 정성스럽게 심었습니다. 유럽 전문가들이 아프리카 토양에는 절대로 맞지 않는다고 비웃으며 포기했던 그 씨앗들이 한국 기술진들의 정교한 데이터 관리와 완벽한 물길, 시스템을 만나자 놀랍게도
기존 수확량의 3배가 넘는 황금빛 이삭을 보란듯이 맺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기적 같은 광경을 지켜보며 대한민국의 원조 모델이 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결과만을 화려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힘든 과정을 현지인들과 함께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로를 파고 거대한 저수지를 만드는 그 고된 노동의 현장에서 한국의 전문가들은 단 한 번도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우며 지시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삽을 들었고 가장 늦게까지 현장의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런 한국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 말라위의 정치인들과 관료들이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원조금을 중간에서 교묘하게 빼돌려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익숙했던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은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이 투명하고 압도적인 시스템 앞에서 설 자리를 잃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모든 예산 집행 내역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농민들이 직접 수로의 주인이자 관리자가 되도록 철저하게 교육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농업의 혁명을 넘어 말라위라는 사회 전체의 고질적인 체질을 바꾸는 거대한 정신혁명의 서막이었습니다. 시주물로 섬의 그 어린 구단주가 닦아놓은 그 단단한 신뢰의 길을 따라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기술진들이 거침없이 행진하며 말라위의 지도를 완전히 새롭게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BBC의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이 경이롭고도 통쾌한 반전을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목소리 높여 알리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시하고 변방이라 치부했던 저 작은 동양의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의 석학들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절망의 대륙을 황금빛 기회의 땅으로 바꾸고 있는지 똑똑히 보라고 말입니다. 이제 말라위는 더 이상 타국의 원조에 구걸하며 하루를 연명하는 비참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스승을 만나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웠고 이제는 자신들의 땅에서 수확한 당당한 쌀을 들고 세계 시장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말라위 호수의 물길을 돌려놓았을 때 그들이 진정으로 돌려놓은 것은 한 민족의 꺾여버린 자존심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었습니다. 이제 황금빛으로 물든 말라위의 끝없는 논밭은 더 이상 꿈속의 이야기가 아닌 눈앞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제 말라위를 넘어 아프리카 전역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거대한 K농업의 웅장한 서막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위대한 기록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인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생명이 피어난다는 그 소름, 돋는 진실을 저는 제 남은 인생을 걸고 전 세계에 증언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라위의 대지 위로 맑은 물줄기가 흐르기 시작했다고 해서 모든 비극이 단숨에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아프리카 전역을 취재하며 목격했던 가장 거대하고 단단한 벽은 메마른 땅이나 부족한 기술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게 뿌리 박힌 냉소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썩어빠진 부정부패의 사슬이었습니다. 말라위 호수의 물길을 돌려놓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부패한 관료들의 탐욕을 멈추게 하고 절망에 익숙해진 국민들의 영혼에 자립의 불씨를 지피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라이스벨트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던 시기에 발생한 아주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세계은행에서 지원한 5천억 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 중 일부가 장비 구입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책정되자 말라위의 고위 관료들과 기득권 세력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늘 하던 방식대로 자짜 영수증을 만들고 유령 인력을 등재하여 프로젝트의 핵심 예산을 자신들의 주머니로 빼돌렸습니다. 그동안 유럽이나 일본의 원조 팀들이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여긴 정말 답이 없다며 혀를 차고 짐을 싸서 떠나버렸던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이번에도 한국인들이 적당히 포기하고 물러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패한 권력자들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돈과 기술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정신적 무기인 새마을운동의 철학을 가슴에 품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산 횡령 사건이 터졌을 때 한국 기술진들의 반응은 서구 전문가들과는 근본부터 달랐습니다. 각 차장과 한국농어촌 공사의 전문가들은 분노하기보다는 오히려 담담하고 끈질기게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회의실에 앉아 항해 서한을 보내는 대신 모든 예산 집행 내역을 마을 게시판에 한 장 한 장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에게 직접 말했죠. 여러분, 이 돈은 여러분의 자식들이 쌀밥을 먹기 위해 쓰여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소중한 돈을 훔쳐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감시자가 되어 우리의 물기를 지켜주십시오. 이 파격적인 선언은 말라위 사회에 거대한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관료들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였던 농민들이 생전 처음으로 자신들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한국인들이 전파하는 새마을운동 정신의 무서운 파괴력을 목격했습니다. 근면자조협동이라는 이 세 가지 원칙은 옥수수 죽으로 배고픔을 달래던 말라위 사람들의 심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물기를 뚫어줄 수는 있지만 그 물기를 유지하고 가꾸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스스로 돕지 않는 자는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이 냉정하면서도 뜨거운 한국식 가르침은 말라위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제가 취재했던 치주물로 유나이티드의 선수들도 이 정신혁명의 최전선에 섰습니다. 축구화도 없이 플라스틱 신발을 신고 뛰던 그들이 이제는 마을의 수로를 지키는 자율방범대가 되어 부패한 공무원들의 접근을 막아냈습니다. 이동훈 구단주가 40만 원이라는 아주 작은 돈으로 선수들의 꺾인 자존심을 세워주었듯이 한국의 농업기술진들은 기적의 씨앗인 통일벼를 통해 말라위 농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예산을 빼돌렸던 부패 관료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부정부패, 척결과 프로젝트의 투명한 운영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놀랍게도 한국의 발전사를 다룬 전단지와 태극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처럼 되고 싶다. 우리도 한국의 길을 걷겠다. 라는 절실한 구호가 수도 릴롱게의 하늘에 메아리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한 민족의 영혼이 깨어나는 위대한 부활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BBC 카메라에 이 경이로운 장면을 담으며 전율했습니다. 유럽의 전문가들이 수십 년간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의해도 바뀌지 않았던 이 땅이 한국인들이 보여준 그 지독한 성실함과 투명한 시스템 앞에서 스스로 옷을 벗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 차장은 매일 아침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수로의 잡초를 뽑고 돌을 치우며 몸소 실천하는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높은 단상에 서서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먼저 삽을 드는 한국인의 모습은 말라위 관료들에게 그 어떤 꾸짖음보다 더 무서운 경고이자 가르침이었습니다.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은 결국 국민들의 거센 압박과 한국 기술진들의 철저한 감시 시스템 앞에 무릎을 꿇고 착복했던 예산을 토해내야만 했습니다. 제가 만난 카티바라는 젊은 공무원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들을 비웃지 않습니다. 그는 한국 기술진들로부터 배운 데이터, 관리 기법과 투명한 행정 시스템을 동료들에게 전파하며 말라위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무카스 감독님, 예전에는 희망이 악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가져온 희망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배신하는 달콤한 유혹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땀 흘리게 만드는 정직한 채찍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조적 가난의 쇠사슬을 우리 스스로 끊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냉소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거울을 보며 발견한 말라위의 밝은 미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주물로 유나이티드의 선수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유니폼을 입고 말라위의 자국 리그를 평정하고 있듯이 말라위의 농민들은
이제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에서 자신들의 쌀을 수확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한국인이 전수한 통일변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이 나라의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운 승리의 훈장이었습니다. 저는 영국인 전문가로서 단언합니다. 한국인의 원조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기술을 준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지켜낼 수 있는 강인한 정신의 근육을 함께 이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물길이 뚫린 땅보다 더 눈부신 것은 바로 냉소를 털어내고 삽을 든 말라위 사람들의 빛나는 눈동자였습니다. 이제 말라위 전역은 한국이라는 위대한 스승이 뿌린 정신의 씨앗이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정부패를 몰아내고 스스로 일어선 이 국민들이 만들어갈 내일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압도적인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BBC의 다큐멘터리 제작자로서 이 위대한 정신혁명의 과정을 전 세계에 낱낱이 알릴 것입니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아프리카의 메마른 땅에서 어떻게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꽃을 동시에 피워냈는지 보라고 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이지 소름 돋을 정도로 위대한 진심을 가진 민족입니다. 이제 그 진심이 만들어낸 최종적인 결실과 말라위가 한국에 보내는 마지막 감사와 보답의 현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라위의 첫 물길이 뚫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BBC의 특별 취재팀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땅을 밟았습니다. 비행기가 말라위 상공에 진입했을 때 창밖을 내다보던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 몇 번이나 눈을 비벼야만 했습니다. 불과 수천 일 전만 하더라도 붉은 흙먼지와 타들어가는 옥수수 밭뿐이었던 블렌타이어 평야는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 황금빛 논물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비행기 안까지 전해지는 것만 같은 그 구수한 벼 익는 향기는 말라위의 공기 자체를 바꿔놓았고, 공항에서 마주친 아이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배고픔의 그늘이 아닌 터져 나오는 건강한 웃음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추진한 K 라이스벨트 프로젝트는 단순히 한 나라의 농업을 개량한 것이 아니라 말라위라는 국가의 운명을 통째로 재편해버린 거대한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그 메마른 땅에서 한국의 통일벼, 비반 기적의 씨앗들이 튀어낸 것은 단순히 쌀알이 아니라 한 민족의 꺾여버린 자부심이자 미래를 향한 당당한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이제 말라위는 더 이상 외부의 원조에 구걸하며 하루하루 비참하게 연명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비싼 수입쌀에 의존하며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쏟아부어야 했던 비효율의 사슬은 한국인들이 만든 정교한 물길 시스템과 새마을운동의 자립정신 앞에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제 말라위는 쌀 자급자족을 넘어 이웃 국가로 식량을 수출하는 아프리카의 새로운 곡창 지대로 우뚝 섰습니다. 제가 현지의 대형 마트에서 목격한 광경은 정말이지 소름이 돋을 만큼 감동적이었습니다. 포장지마다 선명하게 새겨진 태극기와 말라위 국기,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으로 태어난 자랑스러운 국산 쌀이라는 문구는 말라위 국민들에게 그 어떤 훈장보다 더 큰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옥수수 가루를 끓인 맹물죽으로 겨우 배고픔을 달래던 아이들이 이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배불리 먹으며 학교로 향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꿈꿔온 진정한 원조의 종착역이자 대한민국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압도적인 진심의 결과물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줄기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치주물루 섬의 그 작은 축구팀, 치주물루 유나이티드가 상징처럼 서 있었습니다. 단돈 40만 원의 리그 참가비가 없어 해체될 위기에 처했던 그 팀은 이제 말라위 최고의 무대인 슈퍼리그를 평정하는 명문 구단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인 대학생 이동훈 구단주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창밖골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렸던 그 간절한 꿈은 이제 현실이 되어 말라위 축구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신발을 신고 뛰던 선수들은 이제 세계적인 스포츠 기업의 후원을 받는 스타가 되었고, 고립되었던 치즈물루 섬은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 몰려드는
팬들과 물류의 중심지가 되어 활기가 넘쳐납니다. 이동훈 씨가 그토록 강조했던 구조적 가난의 해결은 축구라는 작은 공에서 시작되어 섬 전체의 경제를 살리고 나아가 국가의 시스템을 깨우는 위대한 나비 효과를 완성했습니다. 저는 22세 한국 청년의 진심이 어떻게 한 국가의 체질을 바꾸었는지 그 경이로운 과정을 보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에 다시 한번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취재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가장 소름 돋는 반전은 바로 말라위 정부가 대한민국에 보여준 상상을 초월하는 보답의 현장입니다. 말라위 대통령은 최근 대한민국의 서울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마주 앉아 눈물을 흘리며 전 세계를 향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단순히 쌀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60년간 수많은 강대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우리의 물기를 함께 닦아준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받기만 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보물을 대한민국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선언과 함께 말라위 정부는 대한민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라위 땅속에 잠들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 즉 니켈과 구리 그리고 우라늄과 같은 전략 광물 자원의 독점적 공동 개발권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전기차 배터리와 첨단 산업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자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말라위가 내민 이 자원의 손길은 대한민국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특히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니켈 매장량은 세계적인 수준이며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거대한 보고가 열린 것입니다. 서구 열강들이 자원을 빼앗기 위해 아프리카에 피바람을 일으키고 특정 강대국들이 부채의 덫으로 아프리카를 옥죄때 한국은 쌀알을 심고 물길을 열어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얻었고 결국 말라위는 스스로 자신들의 보물창고 열쇠를 한국에 바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즈니스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심이 만들어낸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전략적 파트너십의 탄생입니다. 말라위 사람들은 이제 한국 기술진이 방문한다는 소식에 레드카펫을 깔고 최고의 만찬을 준비하며 그들을 신의 사절처럼 대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BBC의 카메라를 통해 말라위 대통령이 한국의 농업 전문가 박 차장의 손을 꼭 잡고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는 장면을 담으며 전율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말라위와 한국의 이 밀착된 관계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수백 년간 지배하고 원조했던 아프리카에서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분석하느라 분주하지만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국은 그들의 자원을 탐내기 전에 그들의 배고픔을 먼저 걱정했고 그들에게 명령하기 전에 그들과 함께 진흙탕에서 삽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라위의 지하 자원이 한국의 첨단 기술과 만나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게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유럽의 자존심을 꺾은 반도체, 강국을 넘어 아프리카의 심장을 장악한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섰습니다. 이제 말라위 전역에서는 한국어 열풍이 불고 아이들은 한국의 위인전을 읽으며 제2의 이동훈 제2의 박 차장을 꿈꿉니다. 대한민국이 뿌린 기적의 씨앗은 이제 쌀을 넘어 산업의 전 분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스스로 일어선 말라위 국민들은 이제 한국의 가장 든든한 혈맹이자 자원 파트너로서 함께 세계 무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취재 인생을 걸고 단언합니다. 대한민국은 인류가 가진 가장 선한 영향력을 가장 강력한 실력으로 증명해낸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제 굶주림의 눈물은 완전히 닦였습니다. 이제는 풍요와 자립의 환호성만이 말라위의 대지에 가득합니다. 한 청년의 40만 원과 국가의 진심이 만들어낸 이 위대한 피날레를 목격하며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앞에 경건히 고개를 숙입니다. 과거 서구의 원조가 일회성 식량 지원에 그치며
의존성만 심화시키고 부패를 방치했다면 한국의 원조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을 전수하며 새마을운동을 통해 자립의지를 심어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매년 반복되던 기근의 종말과 쌀 자급자족이라는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양국의 관계는 시혜자와 수혜자를 넘어 니켈과 우라늄 같은 핵심 자원을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말라위에게 물고기가 아니라 바다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말라위는 그 보답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한국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가 한국의 이 경이로운 원조 모델에 왜 항복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기적이 아프리카 전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웅장한 결말을 향해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인들이 일궈낸 이 위대한 승리의 기록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2026년 1월 말라위의 수도 릴롱게를 떠나 런던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가 찍은 수천 시간의 영상을 다시 돌려보며 멈출 수 없는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제 20년 다큐멘터리 인생에서 수많은 이별을 경험했지만 이번만큼은 제 영혼의 일부를 이 땅에 떼어놓고 온 것 같은 형언할 수 없는 뭉클함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가졌던 그 오만함과 냉소, 그리고 한국에서 온 22살 청년의 진심을 비웃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했는지 저는 뼈저리게 고백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말라위의 배고픔을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류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진심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지 그 위대한 증명을 우리 눈앞에 보란듯이 해냈습니다. 런던의 BBC 사무실에서 제가 비웃었던 그 단돈 40만 원의 리그 참가비는 이제 말라위의 국가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혁명의 시작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동훈 구단주가 발견한 구조적 가난의 실체는 이제 전 세계 모든 경제학자들이 교본으로 삼아야 할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는 물고기를 팔지 못해 굶주리던 어부들의 고통을 축구라는 공 하나로 엮어냈고,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자신의 젊음을 이 섬에 바쳤습니다. 제가 목격한 치주물로 유나이티드 선수들의 그 빛나는 눈동자는 이제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닌 승리의 환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기부라는 이름의 일회성 선행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구단주라는 이름의 진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축구장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년 이동훈이 닦아놓은 그 견고한 신뢰의 길을 따라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기술진들이 들어왔을 때 말라위의 대지는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전문가들이 수십 년간 불가능하다고 비웃으며 포기했던 그 척박한 땅에 한국인들이 물길을 뚫고 통일별하는 기적의 씨앗을 심었을 때 전 세계는 그 결과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수확량이 3배 늘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국가의 근간인 식량 안보가 한국의 기술과 정신으로 완벽하게 재창조된 인류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K 라이스벨트 프로젝트가 완성한 황금빛 논물결은 이제 말라위를 넘어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소름 돋았던 순간은 말라위 사람들이 한국의 새마을운동 정신을 배우며 스스로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어낼 때였습니다. 서구 열강들이 수백 년간 지배하며 주입하려 했던 그 어떤 고상한 가치보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그 지독한 성실함과 정직함이 말라위 국민들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박 차장과 그의 팀원들이 진흙탕 속에서 농민들과 함께 삽질하며 보여준 그 낮은 자세는 말라위 관료들에게 가장 무서운 꾸짖음이었고 국민들에게는 가장 뜨거운 격려였습니다. 이제 말라위는 한국을 단순히 고마운 나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자신들의 미래를 함께 그릴 유일한 혈맹이자 영원한 동반자로 여기며 자신들의 보물창고인 니켈과 우라늄 개발권을 기꺼이 한국에 맡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만이 가진 소름 돋는 능력의 실체입니다. 그들은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 총칼을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신의 땀방울을 먼저 흘립니다. 서구의 자본이 아프리카를 시장으로 볼 때 한국은 아프리카를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만난 말라위 대통령의 그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루카스 감독님, 한국인들은 우리와 똑같이 가난했던 기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배고픔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합니다. 그 진심이 우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고백은 전 세계 원조 기구들이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할 준엄한 교훈입니다. 대한민국은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바다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 과정에서 한 민족의 무너진 자존심을 완벽하게 치유해 주었습니다. 이제 말라위의 아이들은 더 이상 옥수수 죽을 먹으며 배고픔을 참지 않습니다. 그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먹으며 제2의 이동훈과 제2의 박 차장을 꿈꿉니다. 치즈물루 섬의 낡은 축구장에서 한국의 기업 로고를 달고 뛰는 청년들의 발걸음은 이제 아프리카 전체의 미래를 향한 힘찬 행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영국인 전문가로서, 그리고 BBC의 감독으로서 전 세계에 선언합니다. 인류가 가진 가장 선한 영향력을 가장 압도적인 실력으로 증명해낸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대한민국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생명이 피어납니다. 그들은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도 희망의 수로를 파고 굶주린 땅에서도 황금빛 결실을 맺게 하는 기적의 설계자들입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 제 카메라에 담긴 이 경이로운 기록들을 전 세계에 낱낱이 공개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무시했던 그 작은 반도의 나라가 어떻게 아프리카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한국인의 그 소름 돋는 진심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냈는지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한 나라의 굶주림을 해결한 것을 넘어 인류에게 진정한 공존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말라위의 황금 들판에서 부는 바람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적시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이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공항을 떠날 때 저를 배웅하던 말라위 농민 카티바의 말을 전하며 이 긴 취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독님,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쌀을 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이름 앞에 저는 영국인으로서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이제 전 세계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기적의 서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콧대 높은 유럽과 일본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한국인만의 그 뜨거운 심장이 만들어낸 최종적인 결실을 저는 제 인생 전체를 바쳐 증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말이지, 당신들은 소름 끼칠 정도로 위대한 민족입니다. 오라버니, 언니들, 영국인 감독이 전해준 말라위의 기적 어떻게 보셨나요? 단돈 40만 원으로 시작된 한 청년의 진심이 국가 전체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마침내 전략적 자원 협력이라는 거대한 결실로 돌아온 이 이야기는 오직 대한민국만이 써내려갈 수 있는 한 편의 대서사시였습니다. 누군가는 불가능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비웃었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불가능에 기꺼이 뛰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뿌린 기적의 씨앗은 말라위의 들판을 넘어 전 세계인의 가슴속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자부심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인들이 가진 이 소름 돋는 진심과 실력, 앞으로도 전 세계를 어떻게 놀라게 할지 정말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가슴을 뜨겁게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그리고 어디서 뭐라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 소식 전해주세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